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새 정부 임기 첫날에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멈춰 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중단하라라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전달자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라든가 소송의 규모를 봤을 때 대법관 14명만으로 이 일을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은 되게 높았는데요.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또 그날 취임 선서한 날 국회의장과 우리 정당 대표들 그리고 대통령님과 함께 오찬을 나누었는데 그때 이제 국힘당 그리고 개혁 신당의 대표들께서 몇 가지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가 돼가지고 일단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소위는 통과됐고 전체회의는 승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오찬 중에 대표들하고 이 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저는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첫 번째 법사위 회의에 뭐 그런 의견들이 좀 전달되게 역할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찬 중에 자신이 대통령 의중을 읽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당이 일방 처리하지 말고 야당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이걸 들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소위가 끝난 법사위원장을 찾아갑니다. 정청래 위원장을 찾아가서 숙의 시간을 가집시다. 사실상 여기서 멈추십시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소위까지만 이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되고 전체 회의에 상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전체 회의까지 열리지 않았어요. 성춘 부장님. 예. 참 다소 의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는 소식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막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계속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복원해야 되고 협치를 복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간색, 파란색 그런 거 이념적 논쟁 이런 것들 다 내려놓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국회에서 뭔가 야당과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법안을 또 통과시킨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메시지와 좀 상치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거에 대한 의중을 잘 표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제 우리가 야당에서 여당으로 이제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뭔가 이제 야당과 좀 더 협상을 하고 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는 사실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대법관 지금 14명입니다. 근데 사실상 법원 행정처장과 이 대법원장은 재판에 전원 합의체 말고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4명씩 세 팀이 이 1년에 5만 건이 넘는 재판들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예. 사실 이 대법관을 증언하자는 얘기를 정당 차원에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처음 나왔던 건 2010년 당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대법관을 당시 2배로 늘리자라는 그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법관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시기 그리고 방식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좀 우려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그렇다면은 지금도 있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중립성과 아니면 공정성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야당 국민의힘도 설득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협치와 이런 통합의 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강행 처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는 전 적절하게 잘 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 대변인님, 사실 저희도 이날 이 주제 다뤘습니다만 이 문제 너무 급작스럽게 처리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법관 증언의 당사자인 대법원조차 이날 회의가 열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기 SNS에다가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 개최합니다. 2시에는 소위하고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대법에서도 행정처 차장이 급하게 좀 가고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당연히 상의를 했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저거 지금 나오는 보도 따르면은 결과적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혼자 앞서갔던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의 톤이 상당히 유화적으로 변했다라는 데 상당히 눈길이 갔습니다. 원내대표직을 그러니까 야당의 원내대표직을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강성 그리고 공세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었는데 이제 여당이 되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톤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선거와 국정은 다르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관리의 시간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공감대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까지도 좀 지나치게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좀 견지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들한테 소구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 통합을 통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유인 구조의 변화가 생겼다. 이제 그런 지점들이 한 장면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이 민주당의 투트랙 전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대법관 이 증언이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법이라고 하든지 뭐 4개 특검 법안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면소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4대 특검은 일방 통과를 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법관 증언 문제만 살짝 톤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굿캅, 배드캅 역할을 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이런 지점들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게 대통령의 말을 전달한 사람과 대통령으로부터 제지받은 사람, 박찬대와 정청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 차기 집권 여당의 당대표 유력 후보로 꼽히는 분들인데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당대표 뭐 이렇게 좀 도전설도 나오고 이러는데 아직 좀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좀 이릅니다. 어떻게, 저는 뭐 2021년 7월 1일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수석 대변인으로 비서실장으로 최고위원으로 원내대표로 당대표 대행으로 4년을 꼬박 일을 해와서 일단 저의 정치적인 목표는 달성을 한 것 같아요. 6월 13일 날 원내대표 임기가 다 되고 나면 일단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의 행보는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죠?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초읽기. 법사위원장 임기는 예. 차기 원내대표 선출되면 사의 표명을 하고 박수 칠 때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 출마합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부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당대표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날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직 부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름이 있으면 우리 대선 일주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 49, 김문수 후보 42, 이준석 후보 8% 얻을 거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던 우리 최 소장님께 여쭤보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차기 당대표가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띠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첫 대표란 상징성에 또 지방선거 공천권도 갖게 되고. 그런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붙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의중이 그래도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의중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제 대통령은 아무 입장을 안 냈고 아마 앞으로도 안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직접, 간접 여러 가지 정황적을 걸 봐서 이제 아마 그 시그널을 파악할 텐데요. 그냥 여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현재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하던 시절에 원내대표를 했었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약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그쪽에 이제 힘을 실어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은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하던 거와 여당일 때 하는 거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3일 동안 했던 거는 큰 틀을 보면 경제 성장, 민생, 통합 이런 거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취임사에서도 김대중과 박정희의 좋은 정책들은 다 물려받으려고 노력하겠다라는 어떤 그리고 뭐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리고 실은 그런 거의 연장이기 때문에 6월 4일 날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에 취임을 했었는데 새벽 6시에 그런데 의도가 뭐였든 간에
이제 그때 이제 법사위에서 저거를 상정을 해버리면서 실은 마치 이재명 정부 첫날 메시지의 핵심 이슈가 대법관 증언법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그거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별로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있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지도부도 민생, 경제, 성장이 메인 이슈가 되고 약간 정쟁적 이슈 그런 거는 좀 후순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아닐까. 경쟁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에서 경쟁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